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기에 혹은 어떤 사안에 민심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이 이제 국민들이 신임하는 정당이 될 거고요.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겁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굴욕적인 모습, 그건 우린 용납할 수가 없다. 네. 대한민국 정치만큼 다이나믹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매주 화요일에는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먼저 조혜진 의원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라라고 예. 하는 건 지금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겁니까? 유효한 겁니까? 요구가 아니라 그냥 예. 입장이죠. 입장이죠. 그럴 수밖에 예. 없는 입장. 예. 일단 우리 당이 그동안에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위원장 자리 몇 개를 우리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 4년 동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 기능 이걸 확보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있었고 그게 법사위고. 그게 법사위였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 7개 상임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래 우리 당이 가져와야 될 몫인데 네. 여당으로부터 마치 이제 시해 베풀듯이 예. 법사위 우리 가져가고 나머지는 줄 테니까 그렇게 받아라 하는 야당으로서 기능은 넘겨주고 그냥 이렇게 위원장 자리 몇 개 받아오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 그건 우린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민주당이 어차피 지금 하는 이 태세를 보면은 4년 내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의 우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할 텐데 야당이 반대해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 놓고 나중에 상임위원장 우리한테 7개 주면은 당신들도 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 자리 줬는데 예. 당신들이 위원장이 있는 야당 위원장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당이 그런 식으로 야당을 이제 무시하고 일방 독주로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은 네.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야당 의원이 그 자리가 바늘방석이 됩니다. 네. 일단 의원들이 상임위 의원이 3분의 2가 여당 의원들한테 포위돼서 사회를 봐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표결하자 그러면 그 막을 수도 없고 막다가는 알겠습니다. 사회권 또 박탈당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회 운영 방식에서는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있어도 그게 바늘방석이다. 그럴 거면 차라리 18석 다 가져가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다고 18개를 다 물론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 가운데는 그래 우리 책임지고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정말 18개 다 가져오자는 주장이 지금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까? 뭐 조혜진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총선의 민의가 당시에 180대 103이었고 20대 국회를 되돌아본 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발목 잡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오랜 동안 해왔고요. 네. 그에 따라서 그 의석 배분 비율대로 11대 7로 하자고 했고 이 법안은 여당이 그리고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 예산은 야당이 그리고 나머지 주요한 상임위도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실상 가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가합의를 한 것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기 당 소위 의원총회에서 관철을 못 시킨 겁니다. 지도력에 흠집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일부 상임위를 선출을 했더니 20대 국회 때는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일이 생기면 광화문을 갔거든요. 네. 지금은 사찰을 가셨습니다. 사실상 20대 국회 내내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거의 20차례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은 사찰에 가서 일종의 신종 보이콧을 하고 계신 건데 신종 보이콧이다. 예, 지금이라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어야 될 곳은 사찰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당초에 여야가 가합의한 대로 그 자기 당 의원님들 설득해서 하는 게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이고 지금 뭐 코로나가 다시 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남북 관계도 여전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빨리 들어와서 원구성에 합의하고 또 급한 추경 문제도 함께 처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돌아오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 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 18개를 다 가져가라. 그리고 다 책임을 져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다시 내놓든지 예. 아니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법사위를 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러면 빨리 돌아와서 네. 자기 당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18석을 다 예컨대 정말로 우리 당 민주당한테 내놓을 거면 네. 우선 돌아와서 국회의장과 함께 그 각 18개 상임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이번 주에는 뭐 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최근에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원래는 지난주에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참았죠.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는 거냐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리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더 참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당초에 약속했던 걸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게 저희 당 입장이고 네. 그런데 여전히 뭐 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주에는 가닥을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돌아올 생각은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뜻을 밝혔고 예. 이제 고민은 돌아왔을 때 원내대표로서 역할 공간이 없다는 거. 이번에 한 달 정도 원구성 문제를 가지고 여당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네. 여당이 이 수의 우위를 가지고 야당은 그냥 패스하고 4년 내내 그 자기 당이 원하는 거는 그냥 일반 강행 통과시키겠다. 그 방침을 정해놓고 이번 원구성 협상도 그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네. 이번에 우리 당이 뭐 옛날보다 더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옛날에 했었던 걸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 주면서 일방적으로 다 처리했잖아요.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장단 구성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단도 이렇게 하면 또 아마 그 일방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위원장단만 구성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후에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 본회의 활동은 야당하고 협의해가지고 타협해서 여당 국회의원 176명의 뜻에다가 야당 국회의원 103명의 뜻을 조합해가지고 또 여당을 지지한 49% 국민의 뜻, 또 야당을 지지한 41% 국민의 뜻을 합해가지고 절충안을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겠다라고 딱 밝히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닌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171명의 국회의원이 있듯이 103명도 헌법기관이고 네. 49% 여당 지지 국민들도 국민이듯이 41% 야당 지지 국민들도 국민이고 각자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176명의 뜻만 관철이 되고 49% 국민의 뜻만 관철이 되면은 그건 헌법적으로 헌정적으로 또 의회주의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와도 이후부터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이지만 이후부터는 이제 법안 협상, 예산안 협상 이런 게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또 민주당으로 또 통보받고 받을래 말래 안 받으면 우리가 그냥 뭐 다수결로 처리한다. 네. 그냥 모양 좋게 받아라 그냥. 이거밖에 그 통첩만 늘 받는 원내대표는 아무 역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고 돌아와도 돌아오기 싫고 돌아와도 고민이 있는 것이고 돌아올 때 그러면은 이걸 이 난국을 타개해서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여당이 그런 공간은 제일 이제 주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고 딱 공간을 봉쇄한다는 게 명확해졌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이 결기와 이 전략을 가지고 돌아와야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고민에 깊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적이 없고요. 법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국회의 여러 가지 경우를 보건데 여당이 하는 게 맞겠고 그러면 예결위원회는 그러면 야당이 맡아서 예산은 그러면 야당이 책임을 지자. 그리고 주요 상임위인 국토위는 야당이 또 주요 상임위 중에 하나는 산자위는 여당이 하고 다른 것도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실상 11대 7로 상임위원회 배분을 가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가합의안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기 당 의원총회에서 관철을 못 시킨 거죠. 그 당 안에 20대부터 소위 강경 노선을 걸으셨던 분들이 반대를 세게 하셔가지고 자기 당내에서 합의를 관철을 못 시킨 겁니다. 그 책임을 여당한테 지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뭐랄까 여야가 합의한 것을 손바닥 뒤집고 그것을 그 책임을 다른 당에 미루는 그런 태도 그건 전 20대부터 그 참 국민들이 볼상사나워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그런 것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당초의 합의안을 갖고 내부 설득을 해서 돌아오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지금 그 상충돼 있고 각자의 주장이 뚜렷해 보입니다. 하지만 글쎄 제가 그걸 대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빨리 21대 국회가 일을 해야 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이 나라에서 좀 일정 정도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당은 이번 주 금요일이 사실상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3차 추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고 이걸 21대 국회가 언제 추경을 처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또 당 안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3차 추경 여당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당 혼자서 대통령께서도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6월 내에 처리해달라고 했고 또 이해찬 당대표도 6월 내에 처리한다고 그랬고 아마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정부 여당이 만든 추경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도 이거는 그 혈세 낭비다. 이거는 그 추경에 효과가 없다. 이런 건 조정해야 된다. 대신에 시급한 민생을 위해서 이런 걸 넣어야 된다. 네. 우리가 주장해도 그거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사를 위해서 좀 더 그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고 그래도 여당은 아마 가능한 한 정부 원안대로 시기는 6월 안에 밀어붙일 거고 이번에 원구성 협상 때처럼 밀어붙여도 우리 막을 길이 없습니다. 표결로 하면. 좀 전에 20대 국회 말씀하셨는데 20대 국회 때 야당 법사위원장 때문에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하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여당이 또 야당일 때도 똑같았었는데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안 됐습니다. 120몇 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7석이에요. 과반에서도 176석 의장이 빠졌으니까 176석 과반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결하면 이번에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의장단 자기들 뜻대로 표결을 다 됐죠. 상임위원장단을 다 뽑았죠. 야당 의원까지 강제 배정도 했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굳이 여당 안 가져가도 다 가능한데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모든 걸 일사천리로 야당 걸거지거리는 거 다 그냥 치워버리고 속도전으로 옛날 같으면 1년 걸릴 것 같다가 한두 달 안에 다 처리해버리겠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거죠. 단지 그냥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법사위원장 안 가져가도 돼요. 표결하면 이기게 돼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패스트트랙도 하기 싫다.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지만 그것도 하기 싫고 그냥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법사위원장이 돼야 되겠고 야당에 조금이라도 이 견제하는 거는 그냥 그렇치고 그냥 나가야 되겠다. 돌파해야 되겠다. 직진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인 고민, 본질적인 고민 속에 늘 잠겨 있는 거죠. 일방적인 독주가 가능하고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대한민국 정치만큼 다이나믹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론 전파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기에 혹은 어떤 사안에 민심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이 이제 국민들이 신임하는 정당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절대로 무슨 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 무슨 독주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가 다시 뭐 제2의 팬데믹으로 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소위 확진자가 거의 1,000만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거의 5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좀 낮다고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여전히 지금 하루에 발생자 수가 해외 확진자 포함해서 지금 50명 내외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비상한 일이 많고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특수고용자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추경안을 3차 추경안을 올려놨는데 지금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에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비상한 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당연히 들어와서 함께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만큼 효과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책임들을 다음 시기 선거에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저는 야당이 그 자세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21대 총선의 민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네.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는데 빨리 오십시오. 들어가서 아무 역할 못하는 야당이 되면 103명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먹여 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41%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옳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잘못된 일이 있고 잘못된 것 때문에 나라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개별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걸 견제하고 바로잡는 기능이 야당인데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상황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국회 절반의 기능이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 기능을 여당으로부터 그런 그 공간을 건데. 전혀 보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그런 기능을 거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찾아서 국회 들어가야 그 국회가 의미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고심하고 머리 싸매고 고뇌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네. 안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직은 고뇌하고 있는 시점.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